인생에 한 번쯤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힘을 갖고 싶어. 오늘날 우리는 따분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집,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배달되는 산의 진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해결되는 빨래들. 우리 삶의 목표가 생존이던 때는 오래전에 끝났고 우리에겐 참 많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깨끗해진 빨래를 만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심심함을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심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지 오래 안 된 거죠. 1800년대까지만 해도 심심함은 귀족들이나 누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90%의 일반 백성은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누가 생존하는 게 삶의 제1 목표였으니까요. 그러다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지고 부르주아 계급이 확산되면서 심심함이 우리의 곁에 다가오게 됩니다. 부르주아 삶의 제1 목표는 생존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급을 공고히 하고 더 큰 부와 권력을 키우는 것이 삶의 제1 목표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 각자의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는 책을 많이 읽고 교수가 되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해 놀라운 책을 쓰려고 하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이 가진 힘을 이용해 남들을 쥐락펴락하며 목표를 이루어내려 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헤다는 어떨까요? 이 깨끗하고 분해가 풀풀 나는 집에서 헤다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아버지 아니면 남편의 것이죠. 자신의 이름마저 그러하고요. 헤다는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남자의 성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때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없는 아버지의 성을 받을 것이냐, 충분한 부를 축적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남편의 성을 받을 것이냐. 결국 헤다는 테스만과의 결혼으로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제 그녀의 역할은 테스만이 훌륭한 교수가 될 수 있게 뒤치다꺼리나 해야 하죠.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헤다는 극중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권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헤다는 가블러라는 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가블러는 힘을 상징하거든요. 한때 전국을 호령했던 그 장군의 이름, 가블러. 남들은 다 권태로움을 참아내고 그냥저냥 살아가는데 헤다만 유별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헤다에게는 힘이 있거든요. 본인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힘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헤다가 가진 비극이죠. 우리 삶의 비극도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둘러보세요.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집, 자동차, 핸드폰? 대부분 빚과 할부와 약정의 굴레 속에서 우리 것이 되기도 전에 빼앗깁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이 하는 소비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미디어가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환상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지위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불리는 이름과 호칭은 온전한 여러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부분 원치 않는 호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만 끝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사회화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그걸 극복할 힘이 있다고 믿게 한다는 거죠.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힘이 있어. 더 노력하면 진짜 너의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더 똑똑해지고 더 노력을 갈아 넣으면 진짜 너만의 더 큰 집, 더 빠른 자동차, 더 큰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요. 그걸 못 해낸 사람들을 실패자라 부르면서요. 우리는 어렴풋이합니다. 그걸 이루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결될 수 없는 간극 사이에서 삶의 권태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미약하고 얄궂은 힘만을 발휘하며 살죠.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인터넷에 악플을 달고 종업원에게 갑질을 하면서요. 그렇다면 헤다가 가진 힘은 뭘까요? 헤다가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성이 가진 지위와 미모, 그리고 총이죠. 헤다는 이 세 가지 힘을 발휘하며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려 합니다. 그녀의 지위와 미모는 모두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 충분했거든요. 후반부에 그녀의 힘에 대한 집착은 극에 달하며 결국 르르보르그의 원고를 불태우고 그에게 자신의 총을 쥐어줍니다. 그 선택으로 르르보르고는 총구를 자신을 향해 돌려 쏘아버리죠. 헤다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만족스러워야 할 순간에 헤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르르보르그 스스로 총을 쏜 게 아니라 그의 전 외인과 책에 대한 다툼을 벌이다 사고로 인해 총이 쏘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건 그녀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레르보르그의 운명을 그녀가 좌우한 게 아니라 우연히 좌우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녀는 주위를 봅니다. 자신의 최대 라이벌이 없어졌음에도 기뻐하며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책을 복원하기 위해 애쓰는 테스만. 그런 테스만과 함께 책을 복원하며 레르보르그로부터 해방이 아닌 오히려 더 구속되어 가고 있는 엘브스테 부인.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헤다의 운명을 좌우하려 하는 브라크 검사. 그걸 본 헤다는 전에 느낀 적 없는 지독한 권태를 느낍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좌우할 수 있는 운명은 자신밖에 없음을 깨닫죠. 그리고